구출은 3명이죠. 뭐예요? 주인공이 있고 피해자가 있죠. 가해자가 있고. 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구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구출은 나쁜 것, 흙에서부터 백을 구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과 백의 구별이 아주 뚜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연남의 남편은 정말 누가 봐도 죽일 놈이어야 돼요.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주인공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잔인하게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백이 빨리 탈출하기를, 백이 빨리 구출되기를 강력하게 정서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구출 플롯도 역시 몸의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 갈등이나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출 플롯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과 이 피해자의 관계예요. 관계이자 동기. 예. 이 피해자는 누구죠? 딸이죠, 딸. 딸은 어떤 딸입니까? 엄마를 생각하는 딸이에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딸이에요. 엄마의 고통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또 자신도 느끼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출의 동기가 커지죠. 이 착한 딸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구출 플롯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 약자예요. 약자에서 강자로 성장해야 돼. 성장해서 이 가해자를 무찔러야 되거든요. 이 성장이 되게 중요해요. 구출 플롯에서는 주인공이. 그런데 강연남은 어떻게 성장하죠?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활동을 하면서 그는 성장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운전을 하고요. 카메라를 만지고요. 그리고 변장도 하고요. 그죠? 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훔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장하게 돼요. 성장. 그래서 약자에서 강자로 성장해야 되고 또 이 약자가 어떤 과정 어떻게 성장하느냐? 낯선 환경, 이 낯선 환경에 처해져야 돼요. 스파이 활동을 생전 처음 해보죠. 낯선 활동에 던져져서 성장해가지고 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연진이를 속이죠. 그 다음에 이 구출 플롯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출은. 첫 번째 실패해요. 어떻게 실패하죠? 첫 번째는 이 딸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해요. 죽이고자 하면서 탈출하고 싶어 해요. 실패하죠. 딸의 공격 실패.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문동훈이 과외를 시켜주죠. 과외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실력을 키워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하죠. 왜? 문동훈이 계속 그 과외를 연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녀를 그 딸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진의 방해와 이런 것들을 모두 제어하면서 문동은과 강현남이가 결국 딸의 유학을 성공시킴으로써 탈출을 성공해줘요. 그 다음에 구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지? 본인이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죠. 남편을. 어떻게? 함정을 파가지고. 현남의 복수 플롯은 여기 보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여정의 복수 플롯부터 이제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강현남의 구출과 탈출 플롯은 정리가 됐고요. 복수 플롯은 정리가 됐고, 주여정의 복수 플롯으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복수 플롯은 4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주인공이 복수하기에 충분할 만큼 당했는가? 어떻게 당했죠? 자신을 살려준 의사를 무참히 살해한 살인범이 아들을 자극하는 편지와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주여정은 엄청나게 심리적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충분히 당했죠.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상대가 버겁냐? 일단 상대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사이코패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그래서 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강력한 방어막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신선한 무기. 신선한 무기 뭐죠?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뭔가 활동해야 되니까 교도소 스텝이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교도소 스텝이 돼가지고 복수하는 신선한 세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고통스러움과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다 포기하죠. 그리고 법의 보호를 뚫어야 돼.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주여정의 복수 플롯을 만들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럼 주여정의 복수 플롯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역시 주여정은 심리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몸의 플롯이니까 동요는 없다. 두 번째, 복수의 시작은 계획과 추적이다. 추적은 열심히 했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문도군과 함께. 그리고 복수의 처벌은 범죄와 맞먹어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해를 계획하죠. 아버지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 또 살해를 계획하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걸 계획하는 거죠.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복수는 항상 법 바깥에서 일어나야 하고 야생적이면 혼자 집행해야 한다.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교도소에서 불법적인 복수를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범죄를 목격하면 효과가 커진다. 살해 장면을 보여주죠. 그래서 관객들에게도 또 주인공인 주여정에게도 그 강력한 고통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은 대결이고요. 사용되는 무기. 무기가 신선해야 되는데 무기가 뭐였죠? 스텝. 의료활동.
그리고 상담 활동, 이걸로 그를 어떻게 살해하겠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신선한 발상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주여정의 복수 플롯은 결국 주여정의 역할이 메인 플롯에서의 역할이 강력했기 때문에 복수 플롯은 뒤쪽으로 풀게 세팅이 뒤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앞에는 공감하는 부분, 이 심리적 고통과 이 사이코패스,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플롯을 진행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더 글로리를 가지고 장르와 플롯을 전부 분석을 해봤어요. 더 글로리는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이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잘 써진 스릴러 작품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김은숙 작가의 장점인 대사라든지 화면 구성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깨비나 이런 작품들보다 이 작품이 훨씬 더 상업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김은숙 작가가 그동안 써왔던 로코라든지 이런 장르에서 이렇게 조금은 하드한 스릴러 장르를 완벽하게 써냈다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놀라움과 또 즐거움을 줬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작품을 기획하려면 어떤 과정과 어떤 포인트들을 채워야 하는가를 설명드렸어요. 자, 이 설명을 좀 듣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글로리라는 작품을 거꾸로 필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사라는 건 뭐냐면 화면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 화면과 대사를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본화시키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꼭 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조를 전부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팩트들을 전부 정리하고 나서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자기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 감흥들을 느낄 수 있어요. 거꾸로 작가가 이거를 왜 썼고 어떻게 썼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썼는지, 어떤 계산으로 썼는지가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그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그거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사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되게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강의를 좀 찬찬히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더 글로리 필사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스릴러, OTT 또는 스릴러 드라마, 영화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자, 고생하셨고요. 혹시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오늘은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뭔가 질문이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 강의를 진행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뭐 음성으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메시지 창을 통해서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실시간으로 못하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화면을 설명하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면이 쫙 펼쳐져요. 예를 들어 문동훈이 앞에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문동훈이 운전을 하면서 무슨 세명시를 향해 막 쭉 운전을 하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장면을 세워놓고 문동훈이 세명시를 향해 운전을 하며 가고 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쭉 보내신 다음에 거기에 어디에 주차를 하고 어디에 들어가고 집에 문을 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문동훈이 어딘가 어느 빌라로 들어갔고, 그리고 문을 열고, 그리고 창문을 통해 가지고 또는 옥상에서 앞에 있는 연진의 집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화면을 설명하셔야 돼요. 화면을 이제
그걸 마치 대본에 쓰여진 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찍었던 것처럼 그 찍은 화면을 거꾸로 요런 묘사를 이렇게 찍었을 거야 상상하면서 그걸 거꾸로 써보는 거죠. 예. 그렇게 쓰고 또 대사는 당연히 요즘은 자막 같은 게 다 있으니까 대사 쓰기는 좀 쉽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전체 16부작 기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아마 근데 16부작을 다 한번 필사를 해보시고 나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화면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반대로 받아 쓰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생겨요. 그런 언어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본을 쓸 때도 화면들을 막 상상하면서 그 상상한 화면을 대본으로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필사는 꼭 추천드립니다. 네, 또 질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지금 그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은 그 온라인 강의에 나오는 뼈대를 가지고 오늘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은 신인 작가들이 그 기획을 하는 과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품을 쓸 때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거는 생각의 순서거든요.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생각의 순서를 따라가면 기획이고 작품이고 쉽게 쓸 수 있는데 그 생각의 순서를 뒤죽박죽하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순서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오늘 강의도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온라인 강의에 오셔서 생각의 순서를 함께 훈련해 보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어떤 영화를 기획하는 또는 드라마를 기획하는 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20몇 년 동안 영화를 기획하면서 또 작가랑 이 일을 해오면서 제가 몸소 실제로 겪으면서 해왔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제가 강의를 7년간 했는데, 한 5년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로 공모전에 당선도 되고, 최근에는 저희 전문반에서 공부하신 분의 작품을 영화사에서 직접 계약도 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어요. 제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실질적인 기획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그런 그 내용들을 조금씩 최대한 설명해 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드라마 작가 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달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